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지난 23일 날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률이 72%입니다. 제조업에서 있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삼성전자도 잘하고 있고 SK도 잘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제조업이 아니라 이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는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그 산업 자체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용인 원산면에 지금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약 1만 명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연말에는 2만 명, 내년 초에는 2만 6천 명이 들어올 예정인데 원산면에 숙소 공급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어마어마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침 7시 용인 원산면은 출근 차량이 1km 넘게 막히고 있다. 조선일보 부동산 플랫폼입니다. 땅집고에서 나온 보도입니다. 이 기사는 이겁니다. 하이닉스발 땅값이 10배, 진짜 10배가 폭등했습니다. 난개발, 교통, 주거 3대 대란에 갇혔습니다. 지금 이게 SK 하이닉스 여기 공장이 보이잖아요. 이 지금 새로 개설된 그 도로인데 여기 지금 차량들이 엄청나게 줄을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삼에 방이 없으니까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거죠. 이게 이제 SK 현장이 있고 그 가까이에 독성리에 제1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아주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인구의 집가 상승률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 우리 그 평택에 또 SK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시작할 때 평택이 경기도의 토지 이 상승률에 1등을 차지했던 적이 있죠. 전국적으로 1등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처인구 원산면이 지금 그런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난개발에 지금 용인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용인시 원산면에는 집을 지을 만한 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원산면에는 원룸 사업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원룸 하나에 지금 120만 원입니다. 월세가. 그래서 원룸 사업은 이미 돈이 몰린 시장이 아니라 수요는 폭발했는데 공급 구조가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원산면에는 적어도 이제 그 도로가 6m 이상이 돼야지 가구수가 19개까지 나올 수가 있죠. 근데 4m가 많아요. 그런 데는 지금 단독주택밖에는 못하니까 사람은 지금 2만 명이나 들어오고 올 예정인데 방은 없고 가격은 폭등하지만 개발은 막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게 조선일보 땅짓고에 올랐던 기사입니다. 거기에 사진이죠. 원산면의 시장 구조를 보면 짧게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도면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수요는 확정돼 있는데 점점 드러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클러스터에는 최대 2만 명이 투입될 예정이고 내년 초에는 2만 6천 명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협력사 포함하면 수만 명이 지금 일할 거죠. 지금 평택의 삼성전자에도 3만 5천에서 약 4만 명이 일을 하고 있고 올해 6에서 7만 명 들어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SK도 지금 1만 명인데 올해 하반기에 2만 명. 또 SK 하이닉스에서 공사 기간을 일정을 당긴다 그러면 저 인원은 더 많아질 거죠. 공장이 먼저 짓고 인력이 먼저 나중에 이제 그 유입이 되는 거죠. 이건 변수가 아니라 확정된 수요죠. 수요는 줄어들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원룸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공급은 구조적으로 못 늘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원산면이라는 게 워낙에 작은 그 읍면이라서 산지가 많고 개발이 어렵죠. 자연독지 많지 않고 1, 2종 일반 주거지역 이런 데 적고 공사비는 상승했죠. 사업성이 악화되고 공공주택은 30년 넘어야 될 것이고 핵심 포인트는 돈이 있어도 공급을 못 늘리는 시장입니다. SK 앞에 있는 그 아파트 부지 3개 그다음에 기반 상업용지라든가 이주택지라든가 아직까지 토지 사용 시기가 정해지지 않아서 거기에 좋은 땅들이 아직도 건물을 못 짓고 있습니다. 가격은 이미 폭등했지만 아직은 끝난 게 아니죠. 땅값은 10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원룸 월세는 지금 제가 이렇게 100만 원을 써놨지만은 땅 짓고에는 100만 원을 그렇지만은 제가 2주 전에 확인하기를 120만 원이 나갔습니다. 지역 중개업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붕만 덮여 있으면 방이 나간다.
그래서 뭐 땅콩 주택, 모듈러 주택도 아주 뭐 120만 원씩 막 계약되는 것들이 지금 현실입니다. 중요한 해석은 뭐냐면 가격 상승은 끝이 아니라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뭐 초기도 뭐 그렇게 빠른 초기도 아닙니다. 자, 오늘 기사하고 상관없이 다가구 원룸의 설계 예시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거 원산면에서 보니까 이런 그 구조의 원룸을 많이 지어요.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원룸 오피스텔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현관을 들어오면 여기가 주방입니다. 주방이 이렇게 있죠. 주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싱크대도 있고 가스레인지도 있고 뭐 인덕션도 있고 또 빌트인으로 조그만한 그 뭐 드럼 세탁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가보니까 여기에 중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연동이나 이런 데 중문이 여기 설치가 돼야 되는데 없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무시하시면 되고, 이게 확장형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게 발코니가 들어와야 되는데 발코니가 없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발코니를 넣습니다. 발코니를 넣고 수납장을 하나 놓고 여기에다 발코니를 해서 세탁기라든가 보일러실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보일러실이 여기 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2층에 예를 들어서 7, 8개라고 하면 보일러가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전부 다 배관을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해요? 열 손실이 엄하게 많죠. 그래서 이렇게 도시형 원룸은 제가 별로 추천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런 구조로 지금 120만 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거는 전형적인 원룸 스타일입니다. 이런 식이죠. 이렇게 딱 해서 보시면은 현관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중문이 있잖아요. 이연동 중문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욕실이 여기로 해서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싱크대나 이런 것들이 다 있고 냉장고도 다 들어가 있고 중문이 딱 있는 거죠. 그리고 발코니가 이렇게 딱 있죠. 그래서 나눠 가지고 수납장 이렇게 3단 뭐 이렇게 해서 놓고 발코니가 있죠. 그러면 여기 상부에다가 보일러가 올라가고 하부에다는 통돌이 세탁기가 올라갑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트롬 세탁기들은 이렇게 현장 근로자들한테 안 맞습니다. 그리고 빌트인으로 됐으니까 굉장히 작아요, 용량이. 그래서 두꺼운 작업복 하나, 웃돌이 하나만 집어넣어 꽉 차요. 그래서 여기 2인 1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2명이 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흙 묻고 땀내 나는 작업복을 빨아야 되는데 그 조그만한 거 가지고 어떻게 빨겠냐고요. 이게 안 맞아요, 현장에. 저는 이런 거를 여기 삼성 현장에 수도 없이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발코니에다가 여기 세탁기를 이 통돌이로 15kg 이상 되는 거 대형을 넣는 거예요. 통돌이를 해놓으면 고장도 잘 안 납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인들이 사용하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하시자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원삼에 가서 집을 몇 군데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몇 군데 봤더니 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스타일이죠. 도시형 스타일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 의뢰를 받아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또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설계를 한 것들을 다 제가 거부를 했습니다. 안 하기로 했습니다. 다 이렇게는 안 하기로 했고 뭐 얼마 전에도 이런 스타일로 해서 뭐 이렇게 왔었어요. 정말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날도 오셨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추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면들을 제가 다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또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지만 현장에 있는 기술인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자, 원삼에도 이제 원룸이 많지는 않지만 원룸이 점점점 많아지면은 서로 이런 구조에 따라서 선호하는 집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 SK 하이닉스 쪽에 또 근무하시는 직원한테 제가 카톡을 직접 받았습니다. 숙소가 너무 열악하대요. 어쩌면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름하게 생긴 데는 들어가 보니까 방음도 잘 안 돼 있고 그리고 구조가 안 맞아가지고 제발 구조가 삼성 쪽에 있는 이렇게 고덕 신도시에 이런 숙소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고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2050년까지 SK 하이닉스는 공사를 할 것이니까 이렇게 최적화된 고덕 신도시처럼 이렇게 최적화된 숙소들이 계속 건설이 된다면 경쟁력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카톡으로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놓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여기 정착을 안 해요. 오래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직원들도 SK 하이닉스도 기숙사를 건축을 할 거예요. 동부건설에서 이미 펜스를 쳐놨어요. 그래서 이 SK 하이닉스의 정직원들은 원삼에 절대 거주 안 합니다. 원삼에는 일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정직원들은 다 출퇴근합니다.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고덕 신도시에 삼성전자 직원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다 협력사 직원들이 일을 하는 거죠. 고소득층은 상급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동탄이라든가 수원, 분당, 강남 이렇게 다 가는 거예요. 돈 많은 수요는 원삼에 잘 안 남아요. 그러면 원삼에는 누가 남을 거냐? 이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협력사 직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원삼의 원룸 사업의 진짜 포지션은 어디냐? 잘못된 접근은 뭐냐면 여기에서 신도시가 된다, 장기 거주 수요가 많다, 이건 틀린 가능성이에요.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안 돼요. 맞는 접근은 뭐냐? 단기 임시 거주 시장이다. 그런데 이 단기라는 게 좀 잘못된 얘기죠. 그 임대하는 사람은 단기가 될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임시 거주하는 시장이 2050년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핵심 고객는 현장 근로자, 협력업체 직원, 단기 프로젝트 인력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인트예요. 너무 길게 잡지 마세요. 아닙니다. 그것들은 고동 달팽이의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략은 다가구 원룸형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형으로 가더라도 제발 좀 보고 지으세요. 함부로 막 지으시지 마세요. 제가 거기 원삼에 자주 다니면서 여러 도면들 이런 거 봤는데 SK 하이닉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여기 평택에서 삼성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 사람들의 요구는 뻔합니다. 2인 1실입니다. 합수 구조로 대응을 해야 되고 풀옵션이죠. 단기 계약도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풀옵션도 갖춰져 있지 않고 임대차 계약이 이게 계약서가 써지면 그때 옵션을 넣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떤 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부동산에서 계약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증금하고 월세를 한 방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숙소를 담당했던 직원이 전화를 합니다. 자, 몇 호실 지금 계약하고 있으니까 바로 들어가. 가방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옵션이라든가 이 계약이라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거주가 아니라 임시 숙소입니다. 그런데 임시 숙소가 아주 길게 간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택하고 경쟁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땅짓고의 기사에도 보면 인터뷰한 사람이 평택에서 이게 SK로 출퇴근해요. 근데 이 평택에는 월세가 45만 원짜리도 있고 50만 원짜리도 있고 6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근데 원삼에는 지금 월세가 120만 원입니다. 그래서 평택에서 오토바이로 출근하는 이 땡땡 씨가 용인까지 이동하는데 40분이 걸린대요. 그래서 평택에 머무는 이유가 방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원삼에도 보니까 보증금이 원룸도 뭐 1,000만 원씩 올랐더라고요. 근데 평택에는 우리 협력사들이 원룸을 얻을 때는 300만 원도 가능합니다. 그 절반값의 방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장 근처는 매물도 없고 가격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조금 멀더라도 출퇴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분 통근을 할 것이냐, 월세 60만 원 차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가격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민감한데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늘 쓰던 거하고 안 맞다 그러면은 이게 또 공실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입지보다는 접근성입니다. 그래서 공장까지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셔틀 동선이라든가 출퇴근 시간. 생활 인프라가 아니라 출퇴근 효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구 전략도 필요하죠. 그래서 뭐 이동읍에다가 뭐 이렇게 공공주택을 한다는데 여기하고 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고독 달팽이가 최종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원삼의 원룸 사업은 부동산 투자가 아닙니다. 반도체 공사 특수에 올라탄 숙박업입니다. 숙박업. 원룸 우리가 일반적인 지역에서 원룸 사업하는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원삼은 집을 사는 곳이 아니라 일하고 잠만 자는 곳이에요. 마찬가지예요. SK나 삼성이나 조출하면 새벽 5시에 가요. 보통 7시에 다 지금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5시에 퇴근하고 7시 퇴근하고 9시 퇴근하고 SK 원삼면은 철야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하고 잠만 자는 곳이에요. 거기서 뭐 아주 쾌적하게 일하고 이런 것들 크게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기술인들이 원하는 구조, 특별한 구조 저한테 오시면 제가 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 도면들 제가 다 공개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한번 보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우리 평택 고덕에서 지은 원룸입니다. 이게 주차가 14개입니다. 방이 14개입니다. 1층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다 설계를 해서 건축을 해서 지금 만실입니다. 꽉 찼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거는 이제 정식으로 투룸이고 원룸하고 이런 건 거실을 방으로 이렇게 임시로 이렇게 쪼개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1.5룸인데 여기다가 미닫이 창을 하나를 넣어서 뭐 형식상으로 방을 2개를 만들어줬죠. 원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노하우가 저한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그러면은 SK든 삼성이든 반도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기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것이 임대사업의 공시를 줄이고 수익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 비법이라는 거 제가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